이 책이 말하는 내용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투자를 쉽고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돈을 벌 수 있다. 다소 과장되게 느낄 수 있다.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알려준 투자 기술을 통해 개선된 투자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 책을 다 읽고 났을 때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투자한다는 생각이 들 만큼 당신의 투자가 쉽고 단순하며 부담 없이 느껴질 것이다. 8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이자 57일간 벌어들인 87만 달러, 그리고 단 4일 만에 한화 1억 9천만 원의 수익을 공개한 우마르 에슈라프는 투자를 위한 책 추천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Books that I found really helpful are psychology books. Psychology books to understand your trading psychology, to understand how we think has helped me out tremendously. Mindfulness trading, Trading in the Zone, another one. There's a lot of psychology books basically that I think are good, right? That I think people should look into more than like building strategies and edges, in my opinion. 그는 매매 전략이나 기법보다 심리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심리학 박사 게리 데이튼의 저서 트레이드 마인드풀리, 그리고 마크 더글러스의 저서 트레이딩 인 더 존을 추천했습니다. 아쉽게도 트레이드 마인드풀리는 아직 국내에 출간되지 않았지만 트레이딩 인 더 존은 다행히도 심리투자 불변의 법칙이란 제목으로 출간되어 있었습니다. 우마르 에슈라프가 추천한 단 한 권의 국내 저서 심리투자 불변의 법칙에 과연 무슨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는 전략이나 기법보다 이 책의 심리적 내용에 더 집중할 것을 당부한 것일까요? 이 책이 말하는 내용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투자를 쉽고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돈을 벌 수 있다. 다소 과장되게 느낄 수 있다.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알려준 투자 기술을 통해 개선된 투자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 책을 다 읽고 났을 때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투자한다는 생각이 들 만큼 당신의 투자가 쉽고 단순하며 부담 없이 느껴질 것이다. 어떠신가요? 아니, 무슨 약장수 같은 소리야 라고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지난 20년간 투자 고수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책 중 하나였으며 20년 연속 아마존 투자 부분 최장기 베스트셀러였고 미국의 최정상 명문대 와튼스쿨을 비롯하여 미 경영대학원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것이 이 책 영재 트레이딩 인 더 존, 국내 출판 제목 심리투자 불변의 법칙입니다. 아니, 이 책이 약장수가 쓴 책이 아니라고? 아니, 그럼 정말로 이 책을 읽으면 아무 때나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야? 게다가 쉽고 단순하고 부담 없이? 라고 생각이 드는 건 역시 당연할 것입니다. 이 책을 다룬 오늘 영상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영상의 초반부는 여러분조차 몰랐던 여러분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고, 영상의 중반부부터는 그 문제점을 속 시원히 해결할 해법을 여러분이 완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책을 다룬 오늘 영상을 시청함에 있어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헬멧과 무릎 보호대입니다. 아마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며 자신의 머리를 마구 때리실 수 있습니다. 또는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듯한 얼얼한 깨달음으로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헬멧 착용을 당부드립니다. 게다가 영상 중반부터 말미까지는 저자의 명쾌한 해답에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수차례 탁 내리치실지도 모르니 무릎 보호대 역시 가급적 착용하시고 시청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헬멧과 무릎 보호대가 없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저자의 시원한 냉찜질은 여러분의 묵은 투자 피로를 완전히 날려버릴 것입니다. 아, 이 책 읽어보셨다고요? 되려 한 번 보신 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면 더 새롭고 놀라울 것입니다. 전과 다르게 구성을 했고요. 책에 또 필요한 부분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이 영상의 활용 정점이 될 수 있는 제가 점 하나를 찍어놨습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이 책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실 겁니다.
저자가 말하는 완전한 승리자가 되는 방법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책의 매수와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은 이 책의 매수 버튼에 이미 손가락이 올라가실 것이라 확신하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 투자자들은 정복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지식을 쌓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울수록 문제는 줄지 않는다. 그러다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고 결정 앞에서 고민만 늘어난다. 명확한 매매 신호가 떠도 머뭇거린다.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해 크게 좌절한다. 급기야 미칠 것 같은 기분까지 느낀다. 그는 투자자로서 해야 할 건 다 했다. 다시 말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공부가 늘수록 오히려 자신이 쓸 수 있는 무기가 줄어들고 있음을 깨닫는다. 열심히 했는데도 대체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는 잘못된 이유로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2. 잘못된 이유. 이겨야 한다. 옳아야 한다. 절대 틀리면 안 된다. 라고 믿는 순간 시장의 정보는 모두 괴로움이 된다. 이런 심리는 보통 초보 투자자에게서 잘 나타난다. 그들은 자신이 옳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쓴다. 하지만 애쓸수록 효율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결국 그들은 고통을 피하려고 명확한 신호조차 의심하고 대응하지 않는다. 마치 뜨거운 버너에 손을 대면 반사적으로 손을 떼는 것처럼 말이다. 즉, 명확한 타점에서 진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단순한 회피 원리를 깨닫는 사람은 극소수뿐이다. 3. 인간은 본래 그렇다. 인간은 본래 고통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동원한다. 실패한 투자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다. 잠재의식적으로 정보를 수정하거나 왜곡하거나 배제한다. 고통 회피 메커니즘이 시장에 주는 돈이 되는 정보를 배제하거나 수정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 4. 시장만 바라본다. 투자자들은 4번에서 5번 베팅에서 1번 정도 성공할 뿐이다. 그 한 번의 성공이 이제 상황을 바꿔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거라 확신하며 이전의 나쁜 결과는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시장은 계속해서 당신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일지 모른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손실 규모가 너무 커져 부정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 그제야 마침내 투자를 중단한다. 투자자들은 내가 계속 실패하는데도 왜 반대로 투자하지 않을까? 라는 반응을 보인다. 나의 마음, 심리 상태는 보지 않고 시장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5. 고통을 피하기 위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공부량이 늘어난다. 공부량이 늘어날수록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많이 배울수록 수익에 대한 기대도 덩달아 늘어난다.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으니 시장이 나의 예측대로 움직일 거라 기대한다. 기대가 큰 만큼 시장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많은 고통을 느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마음이 피폐해진다. 피폐해질수록 더 많이 배워야겠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은 투자 자체를 포기하는 순간 끝난다. 또는 투자 실패의 원인을
시장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아닌 자신의 시각 또는 심리 때문이란 걸 인지할 때까지 계속된다. 6. 꾸준한 수익의 비결.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멘탈, 즉 심리적 요인에 있다. 심리야말로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핵심이다. 꾸준한 수익을 내는 그들은 일반 투자자들과 다르게 사고한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자는 애를 쓰면 쓸수록 성공 투자와는 멀어진다며 심리가 중요하다는 알쏭달쏭한 이야기만 합니다. 아니, 그럼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심리가 중요하다면 도대체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저자가 펼쳐놓은 퍼즐의 조각이 하나둘씩 맞춰지면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범하고 있는 실수를 비로소 알아차리고 이를 저자가 알려주는 심리적 기법으로 극복하여 편안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7. 최고의 투자자. 성공하는 투자자는 자신있게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시장의 변덕스러운 움직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들은 수익을 올리는 데 필요한 정보에만 정신을 집중한다. 많은 투자자들은 매매 기법이나 수익화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고 이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믿음이 더해져야 한다. 우위에 대한 확신, 믿음이 클수록 투자는 쉬워진다. 사람들은 실력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력이 좋은 사람도 심리가 불안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쉽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공 투자를 위해선 심리가 정말 중요하다. 8. 이 책의 장점. 이 책을 읽게 되면 시장의 앞날을 예측할 필요가 없어진다. 시장의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지고 모든 것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투자를 쉽고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돈을 벌 수 있다. 다소 과장되게 느낄 수 있다.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알려준 투자 기술을 통해 개선된 투자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 책을 다 읽고 났을 때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투자한다는 생각이 들 만큼 당신의 투자가 쉽고 단순하며 부담 없이 느껴질 것이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자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시나요? 어떤 분은 자신조차 정의하지 못했던 자신의 문제점을 낯선 타인의 책에서 명확히 설명되어지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던가요?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 우리는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면 아직도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을, 즉 주식시장을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저자는 투자에 있어서 나를 아는 것은 가능하지만 남, 즉 시장을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저자의 말대로라면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남, 즉 시장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는 나를 아는 것에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심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왜 심리가 중요하지? 시장을 알고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이야기를 쭉 들으시다 보면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마치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든 것,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하다가 벌거벗고 유레카를 외친 것처럼 말입니다. 무릎 보호대 차고 계시죠? 11. 착각. 평소에 잘 통제할 수 있었던 시각과 태도, 원칙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투자가 어려워진다. 공부한 원칙들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은 경제적, 감정적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문제는 대다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투자의 책임을 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9. 천재지변. 대다수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을 천재지변으로 생각한다.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다음에는 시장 상황을 잘 예측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악순환은 시작된다. 손실 회피는 인간의 본능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손실의 주된 원인인 나쁜 시장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다. 결국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손실을 보게 된다. 본능적으로 다시 시장을 예측하려 노력하고 예측에 실패하여 손실을 보고 왜 나는 안 될까 자책하며 고통스러워하고 고통 속에서 손실만 보다가 결국 투자를 포기한다. 10. 손실과 회피의 굴레. 손해를 보는 것이 고통스러우니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경험을 또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것 때문에 투자 행위가 극도로 어려워진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역설적인 상황에 빠뜨린다. 손실을 보게 되고 그 손실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다시 손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미치는 상황에 직면한다. 아무리 손실을 회피하려 해도 손실이 회피되지 않는다. 피 같은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11. 두려움. 일반적인 사람은 모두 투자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으로 실수를 저지르고 손해를 보고 기회를 놓치고 주저하게 된다. 이 네 가지 주요 요인은 다시 두려움을 만들며 두려움은 다시 두려움을 만든다. 누군가는 투자자는 항상 건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 있다. 물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실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실수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시장 정보를 곡해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12. 규칙에 대한 거부. 투자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투자의 가장 큰 기쁨은 자유로움이다. 학력, 재산, 연령 등 제한 조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는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투자 규칙을 정립하는 것을 거부하곤 한다. 규칙의 거부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자금 운용 규칙을 준수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고통이고 고생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충동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심리 구조를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과 집중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13. 책임 회피. 책임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규칙 없는 무작위 투자다.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돈을 넣는 것이다. 이 방식은 결과가 좋으면 통했다 하고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었다 라며 책임을 피하기 쉽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이 결코 무작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데에 있다. 시장은 반복되는 패턴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원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야말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 무작위 투자자의 또 다른 특징은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린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시장 특성 탓에 자신이 생각 못한 변수를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유혹에 빠져 무계획으로 움직이고 실패하면 책임을 다른 데에 떠넘긴다. 14. 무작위적 보상에 대한 중독. 어떤 행동에 대해 꾸준히 보상이 주어지다가 멈춘다면 보상이 끊겼으니 행동도 멈출 것이다. 하지만 보상이 무작위적으로 주어졌다면 보상이 사라져도 행동은 계속된다. 애초에 언제 보상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도 똑같다. 우리는 무작위적 보상에 중독된다. 예상치 못한 수익이 나오면 깜짝 놀라며 즐거워한다. 그 순간 뇌는 행복 호르몬을 뿜어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쾌감에 취한다. 사람들은 그 기분을 또 맛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특정 패턴을 반복하지 못하고 무작위 투자에 빠져드는 것이다. 12. 선택의 기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궁극적으로 좌절감만 느끼거나 아니면 진정으로 위험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투자 활동을 재정의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진정으로 위험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에 이르면 시장 정보를 고통스럽게 정의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주저하거나 서두르거나 시장이 돈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거나 시장의 손실을 메꿔주리라는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저자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투자를 무작위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한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작위적 보상에 취해 자유를 위해 규칙을 본능적으로 외면한다. 규칙을 외면하여 시장에 가득 차 있는 반복적 수입 패턴을 캐치하지 못하고 손실은 쌓여간다. 손실은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은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며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지만 고통은 커질 뿐이다. 고통은 다시 두려움으로 연결되고 그것을 잊기 위해 다시 쾌락을 찾게 되고 그렇게 무작위적, 비계획적 투자를 이어나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저자는 이 모든 것이 태도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식상했던 이 태도란 말이 이제는 좀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3. 모든 것은 태도의 문제다. 당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단연코 지속적인 수익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작위적 수익이다. 우리는 이런 태도와 사고방식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고의 투자자는 두려움과 무작위성의 영향에서 벗어난 채 투자한다. 이런 정신구조를 갖게 되면 두려움 없이 투자할 수 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인한 합리화, 무의식적 정보 왜곡, 주저함, 서두름, 막연한 기대, 남 탓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다. 대다수 실패하는 투자자들은 성공하는 투자자처럼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에 대해 배우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시장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투자 기술이나 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손실을 보는 게 아니다. 잘못하고 손실을 낼까봐 두려워하는 태도와 마음. 그로 인한 무분별함이 진짜 원인이다. 투자자의 사고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집중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14. 최정상급 투자자의 마음가짐. 최고의 투자자들은 시장을 예측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매크로를 참고만 하고 때때로는 무시한다. 왜일까? 그들은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인정한다. 그래서 그들의 성공 투자 방정식에 시장 상황은 애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방법을 연구하고 구사한다. 그들은 시장이 나빠서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위험과 손실을 마음 깊이 인정한다. 꾸준한 수익은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서 온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무작위적 보상에 취하지 않기 위해 무작위적 투자를 자제한다. 그렇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므로 시장의 모든 신호를 기회로 인식한다. 투자는 기술보다는 태도가 중요함을 인식하므로 태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 매우 애쓴다. 그리고 시장이 나에게 손실을 줄 거야, 시장이 나에게 수익을 줄 거야 등 시장에게 이상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 기대가 없으니 언제든지 투자를 중단할 수 있다. 위험과 손실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위험과 손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15. 위험 받아들임의 진짜 의미. 위험을 받아들인다는 건 감정적인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투자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결과가 두렵다면 투자의 필연적인 위험을 받아들여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지만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위험을 인식함과 동시에 감정적으로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는데, 아니, 어떻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투자의 위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100% 정당하고 합리적인 감정이다. 그러나 모든 투자자가 이러한 감정을 느끼더라도 모두가 그 의미를 똑같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투자자 각자가 느끼는 감정적 민감도는 다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최고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용기와 강심장과 자기 통제를 통해서 두려움을 어느 정도 중화시킨다고 생각한다. 언뜻 일리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최고의 투자자는 위험을 그저 받아들인다. 용기, 강심장, 자기 통제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라면 1,000만 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1,000만 원을 잃을까봐 두렵지만 그것을 용기 내어 이겨내려는 내적 갈등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저 얼마든지 내가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규칙적인 매매를 한다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인다. 따라서 그들에게 두려움은 없다. 설사 두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투자자의 두려움에 비한다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다. 여기서 많은 독자들이 최고의 투자자들은 매매 비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칙적으로 수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역시 착각이다. 최고의 투자자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단순하고 검증된 매매 방법을 그저 규칙적으로 수행할 뿐이다. 즉, 결국 심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두려움이 없으니 억지로 용기를 낼 필요도 없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왜 강심장이 필요하겠는가?
자, 여러분들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초보자의 행운이라고 하지 않고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건데요. 자, 그리고 이것이 과연 행운일까라는 의구심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초심, 즉 처음에 순수한 심리, 즉 두려움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 성공 투자의 핵심이 아닐까. 즉 행운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심리가 투자를 성공으로 이끈 것 아닐까라는 생각. 자, 그러면 와, 진짜 이 심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내용은 책을 통해서 저자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16. 믿음. 두려움이나 자만심을 버리고 투자하고 시장이 제공하는 정보를 시장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의 기회 흐름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몰입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핵심에는 단순한 개념 하나가 존재한다. 바로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최고의 투자자는 조금의 의심이나 내적 갈등이 없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무시하지도 않는다. 불확실성에 대한 믿음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지금 이 순간의 상황과 여건을 보고 가장 최근에 했던 투자의 결과를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을 정도다. 이러한 연상작용을 차단함으로써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감정적이고 경제적인 고통을 유발하고 하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기보다는 시장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회를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둔다. 즉, 매수 방법과 매도 방법을 미리 정해두고 아무 사심 없이 몰입하여 시장을 관찰한다. 그리고 시장에 나타나는 기회에 규칙 또는 원칙대로 진입한다. 무슨 일이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은 없다. 그들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실행에만 집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값비싼 실수를 덜 저지르게 된다. 그들은 흔들림 없이 확률이 알아서 게임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기 때문에 편안한 기분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시장에 유사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배운 이미 검증되고 널리 알려진 확률적 우위 기법을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하지만 그것이 고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결과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리한 확률을 유지하며 넉넉한 기회를 얻도록 시장을 꾸준히 관찰하며 정해진 대로 꾸준히 베팅한다면 결국 완전한 승리자가 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지만 시장을 관찰하다 보면 수익이든 손실이든 간에 이 자리에서는 매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영준 투자자의 신고가 음봉 자리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해당 타점에 진입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기계적으로 해당 타점을 반복했을 때 수익이 쌓인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기회를 꾸준히 내가 놓치지만 않는다면 결국 돈이 벌린다, 계좌가 우상향할 거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그 타점에서 머뭇거림 없이 확신 있게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뒤에서 이어지는 저자의 이야기 역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부자의 선 채널에는 수많은 대가와 고수들의 검증된 기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법을 찬찬히 들여다보신 후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시장을 관찰하며 그저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저 편안하게 기대 없이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되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할 수 있습니다. 17. 지금 이 순간에 투자하라. 확률적 투자자는 시장을 분석하지 않는다. 그저 시장의 현재 그 상태를 그대로 인식하고 유리한 자리에서 투자할 뿐이다. 어제가 나빴다고 오늘도 나쁠 거라 생각하지 않고 오늘이 좋았다고 내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유리하다면 투자를 실행하고 내버려 둔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정해진 규칙대로 대응할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투자한다는 건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판단에 썩지 않고 오직 지금 눈앞의 상황만을 근거로 정해진 대로 투자한다는 의미다. 18. 시장 분석. 성공하지 못하는 투자자는 왜 시장 분석에 집착할까? 그들은 확실한 느낌을 갈구하기 때문이다.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보통의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가 늘 옳기를 바란다. 그들은 확실함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서 확실함을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확실함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면 그는 자신이 갈망하는 확실함을 창조해낼 것이다. 그는 확실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될 것이다. 19. 기대. 기대는 아는 것으로부터 생긴다. 뭔가를 알고 있다고 판단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결정이 옳기를 기대한다. 만약 시장이 당신의 기대대로 움직이면 기분이 좋고 반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끔찍한 기분이 든다면 그건 중립적이거나 개방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규칙에는 엄격하되 기대에는 유연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줄 자신감을 얻기 위해 정해놓은 규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반면 시장이 전달하는 정보를 명료함과 객관성을 갖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대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 20. 5가지 진리. 두려움 없는 확률적 투자는 다음의 5가지 기본적 진리로 이루어진다. 첫째,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둘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셋째, 우위를 규정하는 일련의 변수들로 인한 승리와 패배는 무작위로 나타난다. 넷째, 우위란 어떤 일이 다른 일에 비해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에 불과하다. 다섯째, 시장에서 모든 순간은 특별하며 독립적이다. 위 5가지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기대는 항상 시장 환경의 심리적 현실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에는 항상 미지의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100% 수용해야 한다. 즉, 두려움 없는 마음 상태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다음번에 일어날 일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수 있다. 21. 준비된 마음. 준비된 마음을 갖는다는 건 나는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시각을 갖고 투자를 한다는 뜻이다. 이때 당신은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보는 걸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잃었던 돈을 되찾거나 시장에 복수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즉, 시장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그냥 내버려 두고 시장이 주는 기회들을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게 최고의 마음 상태를 갖자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22. 기계적으로 투자하라. 투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투자는 패턴 인식, 숫자 게임이다 라고 답하겠다.
우리는 패턴을 파악하고 위험을 정의하고 수익을 창출할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시장을 분석한다. 투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 아주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게 바로 투자다. 아이러니하게도 투자는 머리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 즉 심리를 다스려야 성공하는 것이 투자다. 이를 위해선 적절한 기대 관리가 필요하다. 기대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다룬 5가지 근본적 진리를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의 정신 환경을 정돈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기계적 투자이다. 일관된 성공 원칙, 검증된 매매 기법을 기계적으로 실행할 때 비로소 믿음과 자신감이 생긴다. 무제한적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기 신뢰가 쌓이고 투자 시스템을 실수 없이 실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때 5가지 진리를 계속 되뇌이며 그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게 머리를 훈련시켜야 한다. 그렇게 기계적 투자는 꾸준한 결과를 내는 데에 대한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든다. 23. 자만한다면 다시 자신감을 잃을 것이다. 나는 단 하루도 손해보지 않고 수개월 동안 계속 놀랄만한 승리를 거둔 경험이 많은 노련한 투자자들과 함께 일해봤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항상 같았다. 그들이 희열감에 사로잡힐 때 그들의 계좌는 텅텅 비게 되었다. 자만이나 희열에 빠지면 어떤 위험도 인식하지 못한다. 계속된 승리는 포지션을 늘리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포지션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포지션이 늘어난 만큼 손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들이 평소보다 더 큰 포지션을 취하자마자 곧바로 위험에 빠진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시장이 무조건 당신 예상대로 움직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당신은 시장의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머리가 얼어붙고 몸이 마비되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시장에서 발을 빼면 그때는 충격과 당혹감과 배신감을 맛보게 된다.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배신한 것이다. 마치며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자의 말대로 투자가 쉽고 단순하며 부담 없다는 것에 공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큰 마음의 짐 하나를 덜어내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몰랐던 자신의 심리를 깨달으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았던 고민거리를 해결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 투자가 진척이 안 되고 성과가 안 나오고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그런 답답함이 오늘 영상으로 해소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한 투자자가 딱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1년에 100억 수익을 인증한 트레이더 김씨님입니다. 저는 과거 트레이더 김씨님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영상을 지금부터 잠깐 보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의 활용 정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100억 수익을 인증한 트레이더 김씨는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이거를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요. 님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그게 수익 시스템 틀인데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부터. 이거를 리스크 관리까지 완벽히 된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우상향합니다. 이게 퐁당퐁당 상태야. 여기서 이제 여기가 제일 많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거를 못 고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트레이더 김씨님은 100억을 벌 수 있었던 비결을 첫 번째, 자기 객관화, 두 번째, 수익 시스템의 틀, 이게 시작이다. 세 번째, 리스크 관리까지 된다면 계좌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우상향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무 때나 돈을 벌 수 있다. 김씨님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 수익 시스템의 틀, 리스크 관리.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4번에 퐁당퐁당에 빠져서 이걸 못 고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레이더 김씨님은 자신의 비법을 매매라던가 거래 대금이라던가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자, 자기 객관화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거기에 따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면 난 못해. 나는 이걸 하면 나는 잘해.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무조건 나는 돈을 벌 거고 내가 못하는 거 하면 난 무조건 돈을 잃을 거야.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기계적인 수행에 따른 결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수익 시스템의 틀이다. 이게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게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많은 투자 대가 고수들이 이미 검증한, 게다가 100년, 200년 동안 먹혔던 검증된 매매 기법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익 시스템의 틀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갖추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라고 김씨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걸 갖추고, 근데 그걸 아무리 갖춰 놓는다 해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규칙과 원칙을 어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라고 하면, 아, 나는 규칙과 원칙을 본능적으로 어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구나라는 걸, 그걸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앞서 나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자기 객관하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나는 인간이라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냥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심리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간단하고 검증된 기법을 그저 실행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내가 그것을 인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법륜스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법륜스님이 그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화나는 상황에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화가 누그러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자기 객관화가 되면 내 자신, 내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 또는 내 자신과 심리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아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규칙적이고 원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 근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근간, 이 심리의 어떤 근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결국에는 악순환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수익 시스템의 틀입니다. 이건 그냥 반복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다라는 건 아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다가 리스크 관리까지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계좌는 우상향한다라고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김씨님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리스크 관리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매도해야 되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정해진 매수 원칙과 매도 원칙, 리스크 관리라는 건 내가 큰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게 미리 정해둔 매도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킬 수만 있다면 수익은 우상향한다. 수익 시스템의 틀이라는 건 매수 원칙이고 리스크 관리라는 건 매도 원칙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없다라는 거죠. 리스크 관리가 무엇이냐? 뭐 3%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한다라든가 손실이 나면 7% 손실이면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건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2번과 3번을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퐁당퐁당 한다라고 합니다. 퐁당퐁당이 뭐죠? 벌면 잃고 벌면 잃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이걸 못 고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거죠. 두려움은 그러면 어디에서 발생되는가요? 바로 위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 위험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요? 시장을 알 수가 없다. 오로지 시장을 그 자체, 독립적인 그 순간으로 보고, 자, 위험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저자는 5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이 좋았다라고 해서 내일이 좋다는 법이 없고, 오늘이 나쁘다라고 해서 내일이 나쁘다라는, 다시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이상한 기대를 품지 말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모든 순간은 특별하며 독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 내가 기대를 안 하니까. 왜냐? 기대를 왜 안 하죠?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는데 기대를 할 수 없다. 기대는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기대를 하게 된다. 내가 어차피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기대할 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니 기대도 없고 뭐도 하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3, 4번이죠. 우위를 규정하는 일련의 변수들로 인한 승리와 패배는 무작위로 나타난다. 이거는 어차피 1번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엄청나게 검증되고 역사적으로 이 기법으로 부자를 만든 그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을 내가 사용한다라고 해도 승리와 패배는 무작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위가 있는 간단한 매매 규칙도 그냥 조금 더 높다.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에 불과하다. 100%가 아니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 기법으로 매매해서 손실 날 수 있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하면, 자, 왜 계속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검증된 우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넉넉한 판돈을 가지고 계속 이 기회를 아무 사심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계속 대응 하다 보면 계좌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트레이더 김씨님이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우상향 한다. 근데 못 고친다. 왜 못 고치느냐? 심리적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여러분들 투자함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부자의 서원 슈퍼트레이더라고 검색을 하시면 슈퍼트레이더 김씨님과 반케이타프 박사의 저서 슈퍼트레이더의 내용을 제가 조합을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마크 더글러스의 심리투자 불변의 법칙 영상으로 보셔도 되고요. 책으로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책으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책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영상으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심리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상태가 이렇구나.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매수 버튼을 누름에 있어서도 계속 여러분들 심리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기대를 하고 있나? 내가 예측을 하고 있나? 내가 어제 상황과 오늘 상황을 연계하고 있나? 시장을 독립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연계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나? 내가 손실을 복구하려고 하고 있나? 내가 기대 이상의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나? 내가 무작위적인 수익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 내 생각대로 흘러갔다고 너무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닌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너무 의기소침해 있는 거 아닌가? 계속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니야, 이거는 다 독립적인 거야. 이걸 믿어야 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계적으로 하시면서, 기계적으로 해야지만 믿음이 생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여러분들의 수익화 원칙, 그 수익화 원칙은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은 투자 대가들, 고수들의 기법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차용해서 계속 사용해 보시고, 그 기계적 사용 속에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어떤 건 분명히 내가 잘 못하고 어떤 건 분명히 나한테 잘 맞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시장에서 반복적인 패턴으로 발생하는 그 기회를 계속 매수하고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상향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이 책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쓰여졌으며 투자에 있어서 심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납득시켜주는 정말 엄청난 책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괜히 와튼스쿨, 여러분들 와튼스쿨이라고 하면 경제학 분야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대학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학에서 필독서로 채택할 정도면 정말 이 책은 대단한 책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 다시금 또 책을 읽으면서도 대단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읽는 것이지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강연에서 카이스트 교수 김갑진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열등감이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서울대생이 무슨 열등감이 있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등감이 많은 학교일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되게 잘했거든요. 칭찬 많이 들었어요. 대학교 딱 가잖아요. 천재들이 가득해요. 주변에 보면 얘도 천재, 얘도 천재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 못해요. 그 상황이 주는 좌절감이라는 게 너무 커요.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학교 적응을 못하고 있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갑진님은 그때는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지 몰랐다며 지나고 나니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다고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던 그는 자신의 친한 친구 둘과 전국 일주를 계획합니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 편지를 써가며 아버지의 시골 트럭을 빌려서 전국을 유랑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봤더니 아버지가 대뜸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지금 고추를 따서 시장에 팔아야 되는데 아들이 트럭을 가지고 날랐다.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 이야기를 들은 대학생 김갑진님은 덜컥 겁이 나서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친구의 대답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데요.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친구야, 지금 바로 눈앞을 보면 우리가 불효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먼 미래를 보면 나는 우리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경북을 안 돌아오고 경기도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을 한 바퀴 돌았죠. 되게 재밌었어요. 자, 그렇게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다시 전국 여행을 정말 재밌게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강 후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방학 때 뭐 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뭐 어떤 친구는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어떤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어떤 친구는 토익 공부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김갑진님은 아무 생각 없이 나 전국 일주하고 왔는데 라고 말하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와, 부럽다. 그랬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대학교에 가서 내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은 첫 순간이었어요. 뭔가 난 항상 열등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친구가 나를 부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남들이 어학연수 간다고 내가 갈 필요가 없구나. 남과 다른 걸 하면 된다. 남과 다른 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자, 김갑진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갑진님은 자신의 경험으로 다른 걸 하는 것이 답이구나, 남들이랑 똑같이 안 해도 괜찮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친구의 말, 지금은 잘못된 선택처럼 보이지만 먼 미래를 보면 지금의 선택이 맞다고 본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가자. 저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열등감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어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의 길, 후회 혹은 열등감이 들지 않으신가요? 유튜브에 보면 돈을 버는 투자자들, 하루에 1억을 버는 투자자, 1년에 몇십, 몇백억을 버는 투자자들,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노력하는데 난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선택, 잘못된 길은 아니었나? 라는 의구심도 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김갑진님의 아버지처럼 넌 불효자식이야. 넌 왜 그 모양이니? 넌 왜 그거밖에 못하니? 당장 포기하고 그 투자를 그만하고 그냥 취직이나 하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시려고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먼 미래를 본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까? 지금의 선택,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노력해왔던 그 과정, 그건 어떤 선택이었나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김갑진님처럼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주식 투자, 이 정도로 노력해서 수십, 수백억을 벌 수 있다면 나름 해볼 만한 게임 아닐까요? 이 정도 노력해서 수십, 수백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된 길로 멀리 본다면 저는 여러분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친구처럼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먼 미래를 보면 여러분의 선택은 맞는 선택이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부재선 채널은 여러분의 오랜 친구로서 힘들고 지치고 걱정하는 여러분들 뒤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라고 응원하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